여러분 반갑습니다. K푸드 문화지도사 과정 1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공부할 주제는 K푸드 체험 프로그램 운영법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K푸드의 역사와 문화, 발효 음식, 지역 음식, 스토리텔링, 세계화, 교육 지도법까지 배웠습니다. 오늘은 그 내용을 실제 현장으로 가져가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K푸드를 말로 설명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요즘 학습자들은 듣기만 하는 수업보다 직접 해보는 수업을 더 오래 기억합니다. 김치를 직접 버무려 본 사람은 김치를 다르게 기억합니다. 또한 비빔밥을 직접 비벼 본 사람은 조화와 균형의 의미를 몸으로 이해합니다. 전통시장을 직접 걸어본 사람은 음식이 사람과 장소 속에서 살아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의 질문은 이것입니다. 좋은 K푸드 체험은 어떻게 학습자의 기억에 오래 남을까요? 그렇죠. 체험은 재미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좋은 체험은 재미에서 끝나지 않죠. 음식 속에 담긴 문화, 지역, 사람, 안전, 나눔, 성찰까지 연결되어야 합니다. 오늘은 김치 체험, 비빔밥 체험, 전통 다과 체험, 장류 체험, 전통주 체험, 떡 만들기, 전통시장 투어, 농촌 체험, 푸드 관광까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무엇을 만들까가 아니라 어떻게 운영할까를 중심으로 배워보겠습니다. 오늘 수업의 핵심 문장은 이것입니다. 좋은 K푸드 체험은 음식을 만드는 시간이 아니라 음식을 기억으로 바꾸는 시간입니다. 이 문장을 마음에 두고 오늘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기획부터 평가까지 직접 설계하는 시간인데요. 이번 시간에는 오늘의 일단 학습 목표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단순히 체험 프로그램 사례를 구경하는 시간이 아니고 여러분이 실제로 K푸드 체험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전체 흐름을 익히는 시간입니다. 그럼 오늘의 목표 크게 5가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K푸드 체험 교육의 개념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체험 교육은 단순히 손으로 음식을 만드는 활동이 아니라 음식 속에 담긴 역사, 지역성, 건강성, 또 공동체 문화를 몸으로 배우는 교육입니다. 둘째는 2시간 체험 프로그램을 설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체험은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2시간 안에 도입, 설명, 시연, 실습, 시식, 정리, 평가가 자연스럽게 들어가야 합니다. 셋째, 김치와 비빔밥 같은 대표 체험 운영법을 배웁니다. 김치 체험은 발효와 공동체 문화를 담기 좋고 또 비빔밥 체험은 오방색과 조화의 의미를 설명하기 좋습니다. 넷째는 대상별 운영 전략을 세울 수 있어야 합니다. 어린이, 외국인, 시니어, 기업단체, 관광객은 모두 원하는 것이 다르겠죠. 같은 김치 체험도 대상에 따라 말투, 속도, 난이도, 준비물이 달라져야 합니다. 자, 마지막 5번째입니다. 만족도 조사와 평가표를 작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체험은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죠. 참가자가 무엇을 느꼈는지, 무엇이 어려웠는지, 다시 참여하고 싶은지 확인해야 다음 프로그램이 좋아집니다. 오늘 수업을 마치면 여러분은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K푸드 체험 프로그램 하나를 2시간 과정으로 설계할 수 있습니다.
또는 체험 전에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또는 체험 중 안전과 위생을 어떻게 안내해야 하는지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마지막 체험 후 만족도 조사와 평가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은 K푸드 문화지도사가 현장에서 바로 써먹을 수 있는 실무형 수업입니다. 자, 다음 K푸드 체험 프로그램이란 음식을 통해 문화를 몸으로 배우는 교육. 이번 페이지에서는요, K푸드 체험 프로그램이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이라면 체험 프로그램 가장 먼저 직접 만드는 수업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일단 체험 프로그램이라고 하면 가장 먼저 무엇이 떠오르는지 알 수 있어야 되겠죠. 일단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음식을 직접 만드는 수업을 떠올리고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조금 부족합니다. K푸드 체험 프로그램은 한국 음식을 직접 만들고 맛보고 그 음식 속에 담긴 역사와 지역성, 건강성, 공동체 문화를 이해하는 교육입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단순 조리 체험이 아닙니다. 좋은 체험 프로그램에는 4가지가 들어갑니다. 첫째, 음식 문화 해설입니다. 왜 이 음식을 먹었는지, 어떤 계절과 연결되는지, 또 어떤 지역 이야기가 있는지 설명해야 합니다. 둘째, 실습입니다. 참가자가 직접 만지고 섞고 올리고 담고 포장해보는 활동이 있어야 합니다. 셋째는 나눔입니다. 완성한 음식을 함께 먹거나 서로 결과물을 보여주고 이야기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넷째, 성찰입니다. 마지막에 오늘 무엇을 알게 되었는지, 또 가장 기억에 남는 과정은 무엇인지, 집이나 현장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정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김치 체험을 한다고 해보겠습니다. 배추에 양념을 바르고 포장하는 것으로 끝나면 단순 체험입니다. 하지만 김치가 겨울을 준비하던 공동체의 지혜라는 이야기를 듣고 직접 버무리고 포장하고 마지막에 김치를 한 문장으로 설명해 보면 체험 교육이 됩니다. 오늘 꼭 기억할 문장입니다. 체험은 재미로 시작하지만 좋은 체험 교육은 문화 이해로 끝납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체험 교육의 가치, 오감이 열리면 기억이 깊어진다. 이번 페이지에서는요, 체험 교육의 가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식 체험은 오감입니다. 눈으로 봅니다. 맛을 봅니다. 또 설명을 듣습니다. 이 5가지 감각이 함께 움직이기 때문에 단순 이론 수업보다 기억에 오래 남습니다. 예를 들어 장류 수업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된장, 간장, 고추장을 말로만 설명하면 조금 어렵습니다. 그런데 색을 비교하고 향을 맡고 아주 소량 맛을 보면 바로 차이가 느껴집니다. 비빔밥 수업도 그렇습니다. 오방색을 설명만 하면 개념으로 남죠. 하지만 초록, 노랑, 빨강, 흰색, 검은색 재료를 직접 올리고 또 비비면 조화의 의미가 손끝으로 이해됩니다. 체험 교육의 가치는 5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인지적 이해, 정서적 공감, 문화적 소통, 창의적 표현, 공동체 경험. 특히 K푸드 체험은 학습자 간 대화를 자연스럽게
만들어줍니다. 우리 집은 김치를 이렇게 담가요. 저는 어릴 때 숭늉을 자주 마셨어요. 외국인에게 이 맛을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요? 이런저런 이야기가 수업 안에서 피어납니다. 그래서 체험은 단순한 만들기 시간이 아니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음식 이야기가 오가는 시간입니다.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체험학습의 설계 원칙, 목표, 경험, 성찰, 적용의 순환. 이번 페이지에서는요, 체험학습 설계 원칙을 살펴보겠습니다. 좋은 체험 수업은 만들기만 하지 않습니다. 만들기 전과 후가 중요합니다. 체험학습은 다음 여러분의 체험학습은 다음 흐름으로 설계하면 좋습니다. 목표 설정, 경험 제공, 성찰 질문, 또 적용 과제, 피드백. 먼저 목표를 제시합니다. 오늘은 김치를 만들면서 김장 문화와 발효의 의미를 이해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비빔밥을 만들며 오방색과 조화의 의미를 배워보겠습니다. 그 다음 직접 경험하게 합니다. 재료를 만지고 양념을 넣고 또 비비고 포장하고 맛을 봅니다. 그리고 반드시 성찰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가장 기억에 남은 과정은 무엇이었나요? 또 이 음식을 외국인에게 설명한다면 어떤 말로 시작하겠습니까? 다음은 우리 지역 음식 체험에 적용한다면 무엇을 바꿀 수 있을까요? 마지막에는 적용 과제로 연결합니다. 오늘 만든 김치 체험을 2시간 프로그램으로 설계해 보세요. 또는 비빔밥 체험 홍보 문구를 3줄로 작성해 보세요. 체험은 몸으로 하고 말로 정리하고 다시 현장에 적용할 때 완성됩니다. 자, 다음 페이지에서는요. 프로그램 기획 절차, 생각을 운영 가능한 수업으로 바꾸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에 제목 보시다시피 프로그램 기획 절차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아이디어가 있다고 해서 바로 좋은 프로그램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운영 가능한 수업으로 바꾸려면 아래 절차가 필요합니다. 기본 절차는 이렇게 잡을 수 있습니다. 요구 분석, 또 대상자 분석, 주제 선정, 메뉴를 결정해야 되고요. 또 예산을 수립해야 됩니다. 공간이 구성되어야 하고요. 안전관리, 홍보, 운영, 평가, 이것을 조금 간단히 정리하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요구 분석, 주제 선정, 세부 설계, 시범 운영, 정식 운영, 개선. 예를 들어 외국인 대상 김치 체험을 만든다고 해보겠습니다. 먼저 왜 이 프로그램이 필요한지 봅니다. 다음으로 대상자가 누구인지 봅니다. 외국인 관광객인지, 유학생인지, 또 기업 연수생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 다음 주제를 정합니다. 김치 만들기 인지, 김장문화 체험인지, 비건 김치 체험인지를 정해야 합니다. 메뉴와 재료를 결정하고 예산을 짭니다. 공간을 배치하고 안전과 위생을 준비합니다. 홍보를 하고 운영한 뒤 만족도를 조사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더 나아지도록 개선합니다. 프로그램 기획은 생각을
현실로 바꾸는 설계도입니다. 자, 다음 페이지에서는요. 대상자 분석을 살펴보겠습니다. 체험 프로그램을 만들 때 가장 먼저 물어야 할 질문은 무엇일까요? 바로 이것입니다. 누구를 위한 수업인가? 같은 김치 체험이라도 대상에 따라 완전히 달라집니다. 아동에게는 놀이가 중요합니다. 청소년에게는 흥미와 활동성이 중요합니다. 외국인에게는 또한 쉬운 설명과 문화체험이 중요합니다. 시니어에게는 추억과 편안함이 중요합니다. 기업 단체에게는 협업과 팀 빌딩이 중요합니다. 관광객에게는 사진, 기념품, 지역 이야기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김치 체험을 아동에게 한다면 고춧가루 양념을 직접 많이 만지게 하기보다 색깔 관찰, 작은 포장, 김치 캐릭터 활동이 더 좋을 수 있습니다. 또한 외국인에게 한다면 매운맛의 단계, 또 젓갈 알레르기, 먹는 방법, 김장 문화 설명이 중요합니다. 시니어에게 한다면 김장날 추억을 나누고 너무 오래 서 있지 않게 의자를 준비해야 합니다. 또 기업 단체에게 한다면 조별로 김치 브랜드 이름을 만들고 발표하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체험을 기획할 때는 꼭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들은 무엇을 기대하고 올까? 어떤 부분을 어려워할까? 무엇을 가져가면 만족할까? 대상자 분석이 잘 되면 프로그램의 절반은 이미 성공입니다. 자, 다음 페이지에서 체험 공간 구성에 대해서 또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체험 수업에서 공간은 아주 중요합니다. 공간이 어수선하면 수업도 어수선해집니다. 동선이 겹치면 사고가 날 수 있습니다. 체험 공간은 보통 이렇게 나누면 좋습니다. 강사 시험 구역, 학습자 실습 구역, 재료 배치대, 세척 구역, 포토존, 시식 구역, 쓰레기 처리 구역, 강사 시험 구역은 모든 참가자가 잘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학습자 실습 구역은 서로 부딪히지 않도록 충분한 간격이 필요합니다. 재료 배치대는 한쪽에 정리해 두어야 혼잡이 줄어듭니다. 손 씻는 곳과 세척 구역도 명확해야 합니다. 또 전기, 가스, 뜨거운 물, 미끄러운 바닥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체험 공간을 준비할 때는 사전에 간단한 배치도를 그려보면 좋습니다. 참가자는 어디로 들어오고 또 어디서 손을 씻고 어디서 실습하고 어디서 시식하고 어디서 사진을 찍을까? 이 동선이 자연스러워야 합니다. 공간은 조용한 강사입니다. 공간이 잘 짜이면 수업이 훨씬 안전하고 부드럽게 흘러갑니다. 다음 페이지 안전관리. 재미보다 먼저 안전이겠죠? 자, 안전관리를 살펴보겠습니다. 체험 수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안전입니다. 재미있는 수업도 사고가 나면 좋은 수업이 될 수가 없겠죠? 자, K푸드 체험에는 여러 안전 요소가 있습니다. 칼, 가위, 뜨거운 물, 가스레인지, 전기기구, 또 미끄러운 바닥, 알레르기, 응급 상황. 강사는 시작 전에 안전 안내 시간을 별도로 확보해야 합니다.
이 부분을 대충 지나가면 안 됩니다. 강사 멘트는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수업은 즐겁게 하되 칼과 뜨거운 도구는 강사의 안내에 따라 사용합니다. 그리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칼은 사용할 때만 들고 또 사용 후에는 바로 도마 위에 내려놓겠습니다. 뜨거운 물은 강사나 보조 강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바닥에 물이나 양념이 떨어지면 바로 닦겠습니다. 알레르기가 있는 분은 재료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 안전관리는 수업을 딱딱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참가자가 마음 놓고 즐길 수 있게 하는 보호막입니다. 자, 다음 페이지 위생관리에 대해서 들어가겠는데요. 맛보다 먼저 신뢰를 쌓아야 되겠지요. 음식 체험에서 위생은 수업의 품질을 결정합니다. 아무리 재미있고 또 맛있는 프로그램이라도 위생이 부족하면 신뢰를 잃습니다. 일단 위생관리는 말로만 하면 안 되며 강사가 먼저 시범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손을 씻는 모습, 또 위생장갑을 착용하는 모습, 조리도구를 깨끗하게 구분하는 모습, 쓰레기를 바로 처리하는 모습, 이런 태도가 참가자에게 전달됩니다. 위생관리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손 씻기, 앞치마 착용, 위생장갑 착용, 도구 소독, 재료 보관, 생식과 가열식품 분리, 쓰레기 처리, 시식도구 관리, 특히 생재료와 익힌 재료를 구분해야 합니다. 김치 체험에서는 개인 장갑과 포장 용기를 잘 관리해야 하며 또 전통주나 발효식품 체험에서는요. 또 시험과 시식 도구를 위생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수업 시작 멘트 시 오늘 수업은 손 씻기에서 시작해서 깨끗한 정리로 끝나겠습니다. 라고 말하면 좋겠죠. 자, 위생은 맛보다 먼저 신뢰를 만듭니다. 자, 다음 페이지에서 재료 준비. 좋은 수업은 준비해서 이미 절반 끝난다. 재료 준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료 준비에는 여러 가지가 포함되겠죠. 수량이라든지 신선도, 또 손질 상태, 보관 온도, 알레르기 대체제, 여분의 재료, 보관 용기라든지 또 포장재, 라벨. 예를 들어 김치 체험을 20명 대상으로 운영한다고 해보겠습니다. 절인 배추는 몇 포기가 필요한지, 양념은 1인당 얼마씩 필요한지, 여분은 얼마나 준비할지 계산해야 합니다. 또 참가자 중에 해산물 알레르기가 있는 분이 있다면 젓갈 없는 양념을 준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비빔밥 체험이라면 재료를 미리 손질해둬야 하며 또 현장에서 모든 나물을 데치고 볶으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립니다. 체험 수업에서는 재료가 부족하면 분위기가 흔들리게 되겠죠. 반대로 너무 많이 준비하면 폐기율이 높아져 비용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재료 준비는 넉넉함과 절약 사이에 균형이 필요합니다. 자, 다음 페이지. 다음 예산 계획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예산을 재료비만으로 계산하면 부족합니다. 실제로는 훨씬 많은 항목이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재료비, 강사비, 보조 강사비, 장소비, 홍보비, 포장비,
보험료, 소모품비, 청소비, 플랫폼 수수료, 사진 촬영 비용, 교재와 활동지 비용. 예를 들어 김치 체험 참가비를 정한다고 해보겠습니다. 배추와 양념값만 계산해서는 안 됩니다. 장갑, 앞치마, 포장용기, 방사시간, 장소 대여, 홍보비까지 포함해야 합니다. 그래야 실제 수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체험 프로그램이 한 번만 하고 끝나는 행사라면 대충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운영하려면 예산이 정확해야 합니다. 수업에서 실습으로는 김치체험 20명 기준 예산 항목 작성하기를 해볼 수 있습니다. 참가비를 얼마로 할지, 재료비는 얼마인지, 강사비와 장소비를 넣으면 수익이 남는지, 포장상품 판매로 추가 수익을 만들 수 있는지. 체험 프로그램은 교육이면서 동시에 운영 사업입니다. 지속 가능성을 생각해야 오래 갈 수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서는요, 홍보 전략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K푸드 체험 홍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진입니다. 음식 사진, 체험 장면, 참가자 표현, 완성 결과물 사진, 포장된 기념품 사진, 이런 사진들이 참가자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홍보문에는 반드시 기본 정보가 분명해야 합니다. 대상, 시간, 장소, 참가비, 결과물, 신청 방법, 준비물, 문의책. 예를 들어 김치 체험 홍보 문구는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직접 담그고 맛보고 가져가는 K 김치 체험 클래스. 이 문장에는 체험 내용과 결과물이 들어 있습니다. 참가자는 내가 직접 만들고 가져갈 수 있구나 라고 바로 이해합니다. 비빔밥 체험이라면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오방색 재료로 만드는 나만의 비빔밥 클래스. 비비고 맛보고 설명하는 K푸드 체험. 홍보는 멋있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참가자가 내가 가면 무엇을 하게 되는지 바로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사진 한 장이 참가자를 부르고 또 정확한 문구가 신청으로 연결됩니다. 다음 참가자 모집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같은 프로그램이라도 누구에게 홍보하느냐에 따라 문구가 달라져야 합니다. 한국의 김장 문화를 직접 경험해보는 김치 클래스. 가족에게는 추억 만들기를 강조합니다. 아이와 함께 만드는 우리 가족 김치 체험. 사진으로 남기는 가족 비빔밥 클래스. 시니어에게는 건강과 나눔, 추억을 강조합니다. 어릴 적 김장 기억을 나누는 K푸드 체험. 우리 집 장맛 이야기와 건강한 밥상. 기업에는 팀 빌딩을 강조합니다. 조별 비빔밥 만들기로 배우는 협업과 소통. K푸드 팀 빌딩 워크숍. 모집 채널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문자, 블로그, 인스타그램, 지자체 게시판, 또 학교와 기관, 관광 플랫폼, 단체방, 지역 커뮤니티. 참가자 모집은 단순 안내가 아닙니다. 대상자가 원하는 가치를 정확히 건드리는 메시지입니다. 다음 페이지 김치 체험 운영, 김치 문화 이해에 대해서
대표 체험 프로그램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김치 체험입니다. 김치 체험은 K푸드 체험의 대표 프로그램입니다. 왜냐하면 김치에는 역사, 재료, 발효, 김장 문화, 가족 공동체 이야기가 모두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김치 체험을 시작할 때 바로 배추와 양념을 나누어 주면 조금 아쉽습니다. 먼저 김치 이야기를 짧게 해주어야 합니다. 강사 멘트는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김치는 단순한 반찬이 아니라 겨울을 준비하던 공동체의 지혜입니다. 이 문장을 먼저 던지면 참가자는 김치를 다르게 보게 됩니다. 그 다음 이렇게 설명합니다. 예전에는 겨울에 신선한 채소를 구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가을에 배추와 물을 준비하고 소금과 양념으로 저장해 겨울 동안 먹을 김치를 담갔습니다. 이 과정이 김장입니다. 김장은 가족과 이웃이 함께 하던 큰 행사였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김치 체험은 단순 조리에서 문화체험으로 바뀝니다. 영상이 있다면 김치 클래스 관련 영상을 1분에서 3분 정도만 보여주고 바로 질문합니다. 영상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은 무엇인가요? 또 김치를 외국인에게 설명한다면 어떤 말로 시작하시겠습니까? 그 다음 실습으로 연결하면 좋습니다. 이번 페이지에서는 김치 체험의 준비물과 운영 순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치 체험에는 여러 준비물이 필요합니다. 절인 배추, 양념, 고춧가루, 마늘, 생강, 또 액젓, 장갑, 앞치마, 포장용기, 이름표, 물티슈, 쓰레기 봉투, 보관 안내문, 운영 순서는 이렇게 잡으면 안정적입니다. 인사, 또 위생 안내, 김치 이야기, 시연, 실습, 포장, 시식, 정리. 먼저 인사를 하고 분위기를 엽니다. 그 다음 손 씻기와 장갑 착용을 안내합니다. 김치 이야기는 길게 하지 않고 5분에서 10분 정도 짧게 합니다. 그 다음 강사가 시연을 합니다. 양념은 배추 사이사이에 너무 많이 넣지 않고 결 방향에 따라 부드럽게 발라보겠습니다. 또 이렇게 시연 후 참가자가 직접 실습합니다. 강사는 테이블을 돌며 양념량과 위생 상태를 확인합니다. 완성한 김치는 포장 용기에 담고 이름표를 붙입니다. 마지막에는 보관법을 안내해야 되겠죠. 또 김치 체험은 순서가 안정적이어야 참가자가 편안하게 따라올 수 있습니다. 다음 김치 체험 실습 지도와 안전을 살펴보겠습니다. 실습이 시작되면 강사의 역할이 더 중요해집니다. 참가자가 양념을 너무 많이 넣을 수 있습니다. 또 위생 장갑을 벗고 재료를 만질 수도 있겠죠. 배추결 방향을 또 모르고 세게 문지르는 수도 있고요. 또 포장을 제대로 밀봉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강사는 계속 테이블을 돌며 확인을 해야 합니다. 지도 포인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양념량, 위생장갑, 배추결 방향, 포장 밀봉, 또 보관 안내, 실습 중에는 참가자의 성취감을 살려야 하겠습니다. 틀렸다고 바로 지적하기보다는 부드럽게 안내합니다. 아주 잘하고 계십니다. 양념은 조금만 줄이면
더 깔끔하게 완성될 것 같습니다. 라든지 또한 배추결을 따라 살살 발라주시면 모양이 더 예쁘게 유지됩니다. 또는 포장할 때는 공기를 조금 빼고 뚜껑을 닫아 보겠습니다. 안전과 위생도 계속 확인합니다. 김치 체험은 손으로 직접 하는 수업이기 때문에 강사의 관찰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김치 체험 운영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요. 평가와 만족도에 대한 이야기로 살펴보겠습니다. 체험이 끝난 뒤에는 단순히 맛있었나요? 만 묻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체험 교육에서는 과정 이해와 또 문화 이해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김치가 문화유산이라고 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 가장 기억에 남은 과정은 무엇이었나요? 또는 집에서 김치를 활용한다면 어떤 요리를 해보고 싶나요? 외국인 친구에게 김치를 설명한다면 어떤 문장으로 말할 수 있을까요? 라든지 만족도 조사는 또 아래 항목을 넣을 수 있습니다. 진행의 난이도, 또 설명 이해도, 위생 만족도, 재참여 의향, 개선증. 김치 체험의 평가는 맛평가보다 더 넓어야 합니다. 참가자가 김치를 문화로 이해했는지, 또 과정이 안전했는지, 다시 참여하고 싶은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 피드백이 다음 프로그램을 더 좋게 만듭니다. 다음 페이지에서는 비빔밥 체험으로 오광색과 조화의 음식, 비빔밥 체험을 살펴보겠습니다. 비빔밥은 교육용 메뉴로 아주 좋습니다. 색이 아름답고 또 만들기 쉽고 문화적 메시지가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비빔밥의 핵심은 조화입니다. 서로 다른 재료가 한 그릇에 담깁니다. 나물, 밥, 고기 또는 두부, 고추장이나 간장 소스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비비는 순간 하나의 맛이 됩니다. 강사 해설 문장으로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비빔밥은 여러 재료가 한 그릇에서 조화를 이루는 한국식 균형의 음식입니다. 비빔밥 체험에서는 오광색을 설명하기 좋습니다. 초록색, 노란색, 빨간색, 흰색, 검은색. 각 색깔의 재료를 올리면서 시각적으로 배울 수 있습니다. 학습자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만든 비빔밥에서 가장 눈에 띄는 색은 무엇인가요? 비빔밥을 외국인에게 설명한다면 어떤 단어를 쓰고 싶습니까? 조화라는 말을 음식으로 표현한다면 어떤 모습일까요? 비빔밥 체험은 맛과 철학을 함께 담을 수 있는 좋은 프로그램입니다. 다음 페이지에서 비빔밥 체험 운영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빔밥 체험은 재료 손질 시간을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장에서 모든 재료를 손질하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겠죠. 그래서 색깔별 재료를 미리 준비해 두면 안정적입니다. 초록나물, 또 노란 지단이나 달걀 대체제, 빨간 고추장, 흰 밥, 검은 김이나 버섯. 학습자는 밥 위에 재료를 올리고 고추장 또는 간장 소스를 선택해 완성합니다. 외국인 대상 수업에서는 매운맛 선택권을 주는 것이 좋습니다. 고추장을 많이 넣을지, 조금 넣을지, 또 간장 소스로 대체할지 선택할 수 있게 합니다. 어린이 대상이라면 작은 그릇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양이 많으면 부담스러울 수도 있고 흘릴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운영 순서는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비빔밥 이야기, 오밤색 재료 소개, 재료 올리기, 소스 선택, 비비기, 시식, 한 문장 해설문 작성. 비빔밥은 참가자마다 결과물이 다르게 나옵니다. 그래서 사진 촬영 시간도 꼭 넣어주면 좋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전통 다과 체험으로 차와 한가로 배우는 여유, 전통 다과 체험을 살펴보겠습니다. 전통 다과 체험은 차, 한과, 약과, 다시, 오미자차, 대추차 등을 활용해 한국의 접대 문화와 예절을 배울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체험은 김치나 비빔밥처럼 활발하게 움직이는 수업과는 조금 다릅니다. 조용한 분위기와 공간 연출이 중요하며 전통 다과 체험에서는 이런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나만의 다과상 차리기, 차를 권하는 멘트 연습하기, 다식이나 약과의 의미 설명하기, 사진 촬영하기, 손님 맞이 예절 이야기 나누기. 강사 멘트는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다과상은 단순히 차와 과자를 먹는 시간이 아니라 손님을 귀하게 맞이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자리입니다. 차를 다릴 때는 속도와 태도도 중요합니다. 조급하게 진행하기보다 천천히 정갈하게 보여주면 좋습니다. 전통 다과 체험은 여유를 가르치는 수업입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잠시 멈추고 향과 맛과 예절을 느끼게 하는 시간입니다. 다음 페이지에서 장류 체험에 대한 시간을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된장, 간장, 고추장의 뿌리, 바로 장류 체험을 살펴보겠습니다. 장류는 한식의 맛을 이해하는 데 아주 중요합니다. 된장, 간장, 고추장, 이 세 가지는 한식 밥상 곳곳에 들어갑니다. 장류 체험에서는 매주, 장독대, 발효, 집집마다 다른 장맛 이야기를 연결하면 깊이 있는 수업이 됩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된장과 간장은 홍이 시간과 발효를 만나 만들어진 한국의 깊은 맛입니다. 집집마다 장맛이 다르다는 말은 음식에도 가족의 시간이 담긴다는 뜻입니다. 체험 아이디어는 다양합니다. 된장향 비교, 간장색 비교, 고추장 양념 만들기, 장독대 사진 보고 이야기 나누기, 장류를 활용한 쌈장 만들기. 장류는 맛이 강하고 염분도 있으므로 소량으로 체험하는 것이 좋습니다. 장류 체험은 한식의 뿌리를 만나는 시간입니다. 다음 페이지는 장류 체험 계속 이어가는데요. 발효를 쉽게 설명하는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발효라는 단어는 어렵게 들릴 수 있습니다. 미생물 또 효소, 숙성 같은 말을 너무 많이 쓰면 학습자가 멀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풀어 설명하면 좋습니다. 발효는 시간과 미생물이 재료를 맛있게 바꾸는 과정입니다. 이 문장은 쉽고 기억하기 좋습니다. 장류 체험에서는 색, 냄새, 맛을 비교하면 발효가 훨씬 쉽게 이해됩니다. 된장의 색을 봅니다. 간장의 맑은 정도를 봅니다.
고추장의 점성을 봅니다. 향을 맡아봅니다. 아주 소량만 맛을 봅니다. 그리고 질문합니다. 어떤 장이 가장 향이 강한가요? 또 어떤 음식에 올 것 같나요? 된장을 외국인에게 설명한다면 어떤 표현이 좋을까요? 주의할 점은 염분입니다. 장류는 짜기 때문에 소량만 맛보고 물을 준비해야 합니다. 발효는 어렵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감각으로 느끼게 해야 합니다. 자, 계속해서 이번 페이지에서는요, 전통주 체험을 살펴보겠습니다. 전통주 체험은 성인 대상 프로그램으로 적합합니다. 반드시 연령 확인이 필요하겠지요. 전통주는 단순히 술을 마시는 수업이 아니며 쌀, 누룩, 물, 발효 시간, 지역 안주를 함께 설명하면 발효 문화 체험이 됩니다. 강사 멘트는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전통주는 쌀과 누룩, 물이 시간을 만나 만들어지는 한국의 발효 문화입니다. 한 잔 안에는 농사, 계절, 지역, 손님 맞이 문화가 함께 담겨 있습니다. 전통주 체험에서 주의할 점은 바로 법적 안전입니다. 연령 확인, 시험량 관리, 음주 강요 금지, 귀가 안전 안내, 운전 여부 확인, 알레르기와 건강 상태 확인. 전통주 체험은 분위기가 좋아질 수 있지만 강사는 더 차분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전통주는 술이기 전에 문화입니다. 이 관점을 잃지 않아야 합니다. 계속해서 전통주 시험 예절과 페어링을 살펴보겠습니다. 전통주 시험은 많이 마시는 것이 아닙니다. 향, 색, 맛, 여운을 관찰하는 과정입니다. 시험할 때는 이렇게 안내합니다. 먼저 색을 보겠습니다. 그 다음 향을 맡아보겠습니다. 입에 조금 머금고 맛의 변화를 느껴보겠습니다. 또는 마신 뒤 남는 여운도 살펴보겠습니다. 전통주는 안주와 함께 설명하면 만족도가 높아집니다. 막걸리와 전, 약주와 한과, 청주와 생선요리, 탁주와 두부김치, 과실주와 떡 또는 디저트. 페어링은 음식과 술의 관계를 설명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막걸리의 부드러운 산미는 기름진 전과 잘 어울립니다. 그래서 비 오는 날 막걸리와 전을 떠올리는 문화도 생겼습니다. 전통주 체험은 시험보다 해설이 중요합니다. 참가자가 맛만 보고 끝나지 않고 지역과 발효 문화를 기억해야 합니다. 자, 다음 페이지 떡 만들기 체험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떡 체험은 어린이, 가족, 외국인에게 인기가 높습니다. 손으로 만들 수 있고 결과물이 예쁘기 때문입니다. 체험 메뉴로는 송편, 경단, 인절미, 꽃 3병 등이 좋습니다. 송편은 추석과 연결할 수 있습니다. 또 경단은 둥근 모양과 고물의 색을 활용하기가 좋습니다. 인절미는 콩고물과 쫄깃한 식감이 특징입니다. 꽃 3병은 모양이 아름다워 사진 촬영에 좋습니다. 하지만 떡 체험에서는 안전 관리가 중요합니다.
찜기, 또 뜨거운 떡, 뜨거운 물, 끈적한 반죽, 질식 위협, 찜기와 뜨거운 떡은 강사가 관리하고 참가자는 빗기와 꾸미기에 집중하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린이 대상이라면 떡 크기를 작게 하고 또 먹을 때 천천히 씹도록 안내해야 합니다. 떡 체험은 손으로 전통을 빚는 수업입니다. 모양을 만들면서 명절과 또 가족의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전할 수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서는 전통시장 투어 이야기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시장은 살아있는 K푸드 교실입니다. 시장에는 식재료가 있고 상인이 있고 조리 냄새가 있습니다. 또한 간식이 있고 가격표가 있고 골목 이야기가 있습니다. 강의실에서는 사진으로만 보던 음식 문화가 시장에서는 눈앞에서 움직입니다. 하지만 시장 투어는 준비 없이 가면 산만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 안내가 중요합니다. 동선, 집합 장소, 화장실, 사진 촬영 예절, 현금과 카드 사용, 안전, 상인에게 질문하는 태도, 강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전통시장은 누군가의 일터입니다. 사진을 찍기 전에는 꼭 허락을 받고 상인분께 질문할 때는 정중하게 해보겠습니다. 전통시장 투어는 음식과 사람을 함께 배우는 수업입니다. 계속해서 전통시장 투어 이번 페이지에서는요. 미션형 시장 투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투어는 그냥 둘러보기만 하면 금방 지나갑니다. 미션지를 활용하면 참여도가 훨씬 높아집니다. 미션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김치 재료 3가지 찾기, 오래된 가게 이야기 듣기, 가장 궁금한 음식 기록하기, 5,000원으로 간식 구경하기, 음식 사진 찍기, 상인에게 음식 유래 묻기, 가격 비교하기. 미션을 줄 때는 너무 어렵게 해야 합니다. 어렵지 않게 해야 합니다. 시간도 정해 주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안내합니다. 지금부터 20분 동안 조별로 시장을 둘러보면서 김치 재료 3가지를 찾아 사진을 찍고 가장 궁금한 음식 하나를 기록해 보겠습니다. 시장 투어가 끝나면 반드시 공유 시간이 필요합니다. 어떤 음식을 발견했나요? 상인분께 들은 이야기 중 기억에 남는 것은 무엇인가요? 이 시장을 외국인에게 소개한다면 어떤 코스로 만들 수 있을까요? 미션은 시장을 교재로 바꾸는 도구입니다. 자, 다음에는 농촌 체험 연계를 살펴보겠습니다. 농촌 체험은 수확, 손질, 조리, 식사로 이어질 때 만족도가 높습니다. 예를 들어 배추 수확 후 김치 만들기 또는 고구마 캐기 후 고구마전 만들기, 쌀 수확 후 누룽지 만들기, 딸기 수확 후 디저트 만들기, 콩 수확 후 두부 만들기. 이렇게 과정이 연결되면 참가자는 음식이 어디서 오는지 몸으로 이해합니다. 농촌 체험 코스는 이렇게 구성할 수 있습니다. 농장 견학, 수확, 손질, 조리, 시식, 농산물 구매. 이 흐름은 밭에서 밥상까지
라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강사 멘트는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은 마트 지낼 때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밭과 농부의 손에서 시작됩니다. 농촌 체험은 음식에 대한 감사와 지역 농산물의 가치를 느끼게 하는 좋은 프로그램입니다. 다음 페이지에서는요, 푸드 관광 연계로 음식이 여행 코스가 된다라는 제목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K푸드 체험은 관광과 결합할 때 더 큰 가치가 생깁니다. 요즘 여행객은 단순히 여행만 하지 않으며 먹고, 만들고, 배우고, 사진 찍고, 지역 사람을 만나고 싶어 합니다. 푸드 관광 코스는 이렇게 구성할 수 있습니다. 전통시장, 한옥, 농촌마을, 장독대, 로컬 식당, 축제장, 전통주 양조장, 로컬푸드 매장. 예를 들어 우리 지역 1일 K푸드 체험 코스를 만든다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오전에는 전통시장 투어, 점심에는 로컬푸드 식당, 오후에는 누룽지 또는 김치 체험, 마지막에는 전통차와 다과 체험. 이렇게 연결하면 음식이 여행의 중심이 됩니다. 실습으로는 우리 지역 1일 K푸드 체험 코스를 만들어 보면 좋습니다. 어디에서 시작할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만들까? 어떤 사진을 남길까? 어떤 기념품을 가져갈까? 음식은 여행 코스가 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스토리텔링 활용에 대해서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체험 프로그램에서 스토리텔링을 어떻게 활용할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체험에는 이야기가 필요하겠지요. 또 그냥 만들기만 하면 재미는 있을 수 있지만 기억에 또 아주 짧아질 수 있습니다. 만드는 이유를 알면 더 맛있습니다. 김치에는 겨울 준비와 공동체가 이야기가 있습니다. 비빔밥에는 조화와 균형의 이야기가 있으며 장류에는 기다림과 발효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떡에는 명절과 가족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또 전통주에는 쌀과 누룩, 환대의 이야기가 있으며 스토리텔링 공식은 바로 이렇게 잡으면 좋습니다. 음식명, 유래, 재료, 만드는 법, 문화적 의미. 예를 들어 누룽지 체험에서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누룽지는 밥상 끝에서 시작되는 고소한 이야기입니다. 밥 한 톨도 귀하게 여기던 마음이 바삭한 누룽지와 구수한 숭늉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런 문장이 체험을 더 깊게 만듭니다. 스토리텔링은 체험의 양념이며 조금만 넣어도 수업의 맛이 살아납니다. 다음 체험 진행 멘트, 말의 순서가 수업의 흐름을 만든다라는 제목으로 다음 페이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페이지에서는요, 조금 전 말씀드린 체험 진행 멘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체험 수업은 말의 순서가 중요합니다. 미리 준비하면 좋은 멘트가 있습니다. 시작 멘트, 앉은 멘트, 시험 멘트, 실습 안내 멘트, 또 정리 멘트. 예를 들어 김치 실습 전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장갑을 착용하고 양념은 한 숟가락씩 천천히 넣어 보겠습니다. 비빔밥 체험에서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먼저 밥 위에 색깔별 재료를 올려보겠습니다. 고추장은 입맛에 맞게 선택하시고 매운맛이 어려운 분은 간장 소스를 사용하셔도 됩니다. 앉은 멘트는 이렇게 합니다. 뜨거운 물은 강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참가자분들은 그릇을 잡고 기다려주세요. 정리 멘트는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만든 음식을 보면서 이 음식이 어떤 문화와 연결되는지 한 문장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멘트는 체험의 신호등입니다. 언제 멈추고 언제 움직이고 무엇을 조심해야 하는지 알려줍니다. 다음 이번 페이지에서는요. 체험 강사의 역할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체험 강사는 모든 것을 대신해주는 사람이 아닙니다. 참가자가 스스로 해볼 수 있도록 돕는 사람입니다. 강사가 너무 많이 해주면 참가자의 성취감이 줄어듭니다. 반대로 너무 방치하면 혼란이 생깁니다. 그래서 체험 강사는 안내자가 되어야 합니다. 체험 강사의 역할 5가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 안전관리자, 분위기 조성자, 질문 촉진자, 평가자. 참가자가 실수했을 때도 바로 빼앗아서 대신하지 않습니다. 먼저 방향을 알려줍니다. 이 부분은 이렇게 해보시면 더 쉽게 됩니다. 또는 양념은 조금만 덜어 넣어볼까요? 아주 잘하고 계십니다. 이제 포장만 조금 단단히 해 보이겠습니다. 강사는 참가자의 손을 대신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라 참가자가 스스로 해낼 수 있게 도와주는 사람입니다. 체험 수업의 주인공은 강사가 아니라 참가자입니다. 이번 페이지에서는 질문 기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질문은 체험 수업에서 참여를 여는 열쇠입니다. 좋은 질문은 참가자의 생각을 끌어내며 관찰 질문, 경험 질문, 비교 질문, 적용 질문, 정리 질문. 예를 들어 관찰 질문은 이렇게 합니다. 이 재료는 어떤 향이 나나요? 이 김치의 색은 어떤 느낌일까요? 경험 질문은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집에서는 이 음식을 어떻게 드셨나요? 어릴 때 김장날 기억이 있으신가요? 다음 비교 질문은 이렇게 합니다. 된장과 고추장의 향은 어떻게 다른가요? 백김치와 배추김치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적용 질문은 이렇게 합니다. 외국인에게 이 음식을 어떻게 설명할까요? 우리 지역에서는 이 체험을 어떻게 받고 볼 수 있을까요? 다음 정리 질문. 오늘 체험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무엇인가요? 질문은 강사의 말을 줄이고 참가자의 생각을 늘려줍니다. 자, 이번 페이지에서는 참여 유도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체험 수업에는 적극적인 참가자도 있고 또 조용한 참가자도 있습니다. 조용한 분에게 바로 발표를 요구하면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참여를 단계적으로 유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운영 공식은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개인 메모 1분, 짝 대화 3분, 조별 정리, 전체 공유. 예를 들어 질문을 던집니다. 오늘 만든 음식을 외국인에게 한 문장으로 소개한다면 어떻게 말할까요? 바로 발표시키지 않습니다. 먼저 1분 동안
적게 합니다. 그 다음 옆 사람과 나누게 합니다. 그 다음 조별로 좋은 문장을 하나 고릅니다. 마지막에 전체 공유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조용한 학습자도 자연스럽게 참여할 수 있습니다. 참여는 강제로 끌어내는 것이 아니라 작은 계단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다음 사진 촬영 포인트를 살펴보겠습니다. 체험 프로그램에서는 사진이 중요합니다. 사진은 기록이면서 다음 홍보 자료가 됩니다. 미리 촬영할 장면을 계획해두면 좋습니다. 재료 세팅 사진, 강사 시연 사진, 참가자 실습 장면, 완성작 사진, 단체 사진, 포토존 사진, 포장 결과물 사진. 예를 들어 김치 체험에서는 빨간 양념이 묻은 배추, 장갑 낀 손, 완성된 김치통, 참가자의 웃는 표정이 좋은 사진이 됩니다. 비빔밥 체험에서는 재료를 올린 완성 전의 모습과 비빈 뒤 모습이 좋습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참가자 얼굴 촬영은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어린이는 보호자 동의가 필요합니다. 사진을 홍보에 사용할 것인지도 미리 안내해야 합니다. 사진은 다음 참가자를 부르는 초대장입니다. 하지만 동의 없는 사진 사용은 신뢰를 잃게 합니다. 이번 페이지에서는 SNS 활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체험은 수업 시간에만 끝나지 않습니다. SNS를 통해 체험 후에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참가자가 직접 찍은 사진, 짧은 후기, 해시태그, 다음 일정 안내, 강사의 감사 메시지, 이런 것들이 재참여와 소개로 이루어집니다. 해시태그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앞에 우물증 기호를 붙이고 K푸드 체험 또는 김치 클래스, 비빔밥 만들기, 전통시장 투어, 누룽지 체험, 한식 문화 체험. 수업 후에는 이렇게 안내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만든 음식 사진을 SNS에 올리실 때 해시태그를 함께 달아주시면 다음 체험 소식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또 참가자의 후기를 모아 다음 홍보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단, 후기와 사진 사용도 동의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SNS 체험의 뒷문이 아니라 다음 체험으로 이어주는 다리입니다. 자, 이번 페이지에서는요, 만족도 조사를 살펴보겠습니다. 좋은 수업은 피드백으로 자랍니다. 강사가 아무리 잘했다고 생각해도 참가자는 다르게 느낄 수 있습니다. 만족도 조사에서는 이런 항목을 물을 수 있습니다. 설명은 이해하기 쉬웠나요? 체험 난이도는 적절했나요? 위생 상태는 만족스러웠나요? 강사는 친절했나요? 가격은 적절했나요? 다시 참여하고 싶나요? 가장 기억에 남은 활동은 무엇인가요? 가장 어려웠던 점은 무엇인가요? 개선했으면 하는 좋은 점은 무엇인가요? 질문은 너무 많으면 안 됩니다. 5개에서 8개 정도가 적당합니다. 특히 좋은 질문은 이것입니다. 가장 기억에 남은 활동은 무엇인가요? 이 질문을 보면 체험의 방점이 보입니다.
또 어려웠던 점은 무엇인가요?를 물으면 다음 수업에서 개선할 부분이 보입니다. 만족도 조사는 수업 개선의 거울입니다. 자, 다음 페이지 프로그램 평가를 살펴보겠습니다. 프로그램 평가는 단순히 만족도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성과를 숫자와 이야기로 함께 남기는 과정입니다. 정량평가와 정성평가를 함께 봐야 합니다. 정량평가는 숫자로 보는 것입니다. 참가자 수, 참가율, 만족도 점수, 재참여율, SNS 게시물 수, 판매 연계 건수, 재구매율. 정성평가는 이야기로 보는 것입니다. 참가자 후기, 가장 기억에 남은 장면, 기관 담당자 의견, 강사의 운영 메모, 개선 필요사항. 예를 들어 김치 체험 평가를 한다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참가자 20명 중 19명 참석, 만족도 평균 4.7점, SNS 후기 8건, 김치 포장 상품 구매 12건, 개선점은 실습 시간이 조금 짧았다는 의견. 이렇게 남겨두면 운영이 훨씬 좋아집니다. 성과는 기록해야 자산이 됩니다. 다음 체험 교재 제작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체험 교재는 참가자가 들고 가는 기억입니다. 교재에는 너무 많은 내용을 넣기보다 보기 쉽고 실용적인 내용을 담는 것이 좋습니다. 체험 교재 구성은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음식 소개, 재료표, 만드는 순서, 문화 이야기, 보관법, 집에서 다시 해보는 방법, 주의사항. 예를 들어 김치 체험 교재라면 김치의 의미, 재료, 간단한 버무르기 순서, 보관법, 김치 활용 요리, 알레르기 안내를 넣을 수 있습니다. 누룽지 체험 교재라면 누룽지와 숭늉 이야기, 먹는 방법, 사진, 집에서 만드는 방법, 뜨거운 물, 주의사항을 넣을 수 있습니다. 교재는 길다고 좋은 것이 아닙니다. 참가자가 집에 가서 다시 열어보고 따라할 수 있어야 합니다. 좋은 체험 교재는 체험을 하루의 기억으로 끝내지 않고 생활 속으로 이어줍니다. 다음 페이지에서는요, 쓰면서 배우는 수업, 워커북 제작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가 읽는 자료라면 워커북은 쓰는 자료입니다. 워커북은 학습자가 직접 기록하게 만드는 도구입니다. K푸드 체험 워커북에는 이런 것들을 넣을 수 있습니다. 음식 해설 카드, 시장 투어 미션지, 체험 평가표, 나만의 레시피, 프로그램 기획표, 만족도 질문 만들기, 홍보 문구 작성란. 예를 들어 내가 만든 K푸드 해설문 5문항 활동지를 만들 수 있습니다. 1문장, 이 음식은 무엇인가요? 2문장, 어떤 재료가 들어가나요? 3문장, 어떤 문화 이야기가 있나요? 4문장, 어떤 맛이 나나요? 5문장, 누구에게 추천하고 싶나요? 참가자가 직접 쓰면 기억이 오래 갑니다. 워커북은 학습자의 손을 움직이게 하고 생각을 결과물로 남기게 합니다. 다음 페이지에서는요, 외국인 대상 운영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외국인 체험에서는 쉬운 언어가 가장 중요합니다. 어려운 역사 설명을 길게 하는 것보다 사진, 향, 맛보기, 짧은 문장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외국인 대상 수업에서 필요한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국어 자료, 매운맛 단계, 알레르기 안내, 먹는 방법, 문화적 의미, 사진 자료, 생소한 재료 설명. 예를 들어 김치를 설명할 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음식은 한국 사람들이 겨울을 준비하며 함께 만들던 음식입니다. 또 이 문장은 쉽고 문화적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비빔밥은 여러 세 개의 재료를 밥 위에 올리고 소스를 넣어 비벼 먹는 한국 음식입니다. 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에게는 먹는 방법을 반드시 알려주어야 합니다. 김치는 밥과 함께 조금씩 먹습니다. 비빔밥은 먼저 비빈 뒤 먹습니다. 쌈은 채소에 밥과 고기, 장을 넣어 싸 먹습니다. 외국인 대상 체험은 친절한 안내가 전문성입니다. 다음 페이지에서 시니어 대상 운영에 대해서 그 운영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시니어 대상 프로그램은 편안함이 중요하며 또 고려해야 할 요소는 아래와 같습니다. 이동 동선, 글자 크기, 설명 속도, 음식 식감, 휴식 시간, 의자 배치, 화장실 위치. 시니어 수업에서는 추억을 나누는 활동이 참여도를 높입니다. 예를 들어 김치 체험에서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어릴 적 김장날 기억 있으신가요? 우리 집 김치는 어떤 맛이었나요? 김장 후에 어떤 음식을 함께 드셨나요? 장류 수업에서는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어릴 때 집에 장독대가 있었나요? 우리 집 장맛을 한 단어로 표현하면 무엇인가요? 시니어 수업은 빠르게 진행하기보다 천천히, 크게, 편안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음식은 기억을 깨우는 열쇠가 됩니다. 다음 페이지에서는요, 어린이 대상 운영으로 어린이 대상 운영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어린이는 긴 설명보다 짧은 이야기와 만들기 활동에 잘 반응합니다. 어린이 수업에서는 색과 놀이를 활용하면 좋습니다. 오방색 비빔밥, 오마김밥, 미니 주먹밥, 떡 꾸미기, 한과 포장하기, 식재료 색깔 찾기. 어린이에게는 결과물이 빨리 보이는 활동이 좋습니다. 내가 만든 것이 눈앞에 나타나면 집중력이 올라갑니다. 하지만 안전관리는 더 철저해야 합니다. 칼, 불, 뜨거운 물은 강사가 관리합니다. 알레르기를 반드시 확인합니다. 음식 크기를 너무 크게 하지 않습니다. 또 장난으로 재료를 던지지 않도록 안내합니다. 어린이 수업에서는 칭찬이 중요합니다. 색깔을 아주 잘 골랐네요. 나만의 비빔밥이 정말 멋집니다. 재료를 정성스럽게 올렸네요. 이렇게 칭찬이 중요함을 알며 어린이들과 함께 잘 어울리는 그런 수업을 이어가야 되겠습니다. 어린이 체험은 놀이 속에서 음식 문화를 배우게 하는 수업입니다. 자, 다음 페이지 기업 연수 활용으로
기업 연수에서 K푸드 체험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기업 연수에서는 음식 자체보다 협업과 소통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K푸드 체험은 팀 빌딩 프로그램으로 확장할 수 있습니다. 조별 비빔밥 만들기, 또 시장 미션 투어, 김치 버무리기, 팀별 브랜드 발표, 고추장 소스 개발, K푸드 홍보 문구 만들기. 예를 들어 조별 비빔밥 만들기를 하면 각 팀이 재료를 나누고 색을 구성하고 이름을 붙이고 발표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소통과 협업이 자연스럽게 일어납니다. 평가 기준은 이렇게 잡을 수 있습니다. 협업, 창의성, 발표력, 시간 관리, 팀워크. 기업 연수에서는 재미도 중요하지만 메시지가 있어야 합니다. 서로 다른 재료가 하나의 맛을 만드는 것처럼 조직도 다양한 사람이 조화를 이룰 때 좋은 결과를 만듭니다. 비빔밥은 팀 빌딩 메시지와 아주 잘 맞는 음식입니다. 자, 다음 페이지 축제 연계 프로그램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축제 현장 체험은 일반 수업과는 조금 다릅니다. 시간이 짧고 참가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10분에서 20분 안에 끝나는 간단한 체험이 좋습니다.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미니 주먹밥 만들기, 한과 포장하기, 고추장 소스 만들기, 전통자 시험, 김치 양념 맛보기, 비빔밥 재료 색 맞추기. 축제 체험에서는 빠른 회전이 중요합니다. 안내판이 명확해야 하고 줄 서는 동선이 있어야 하며 안전 요원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포토존도 중요합니다. 축제 참가자는 사진을 남기고 싶어 합니다. 축제 체험은 깊은 강의보다 짧고 강한 인상이 중요합니다. 한 문장 설명, 한 가지 활동, 하나의 결과물이 분명해야 합니다. 다음 페이지에서는요, 지역 특산품 활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특산품은 체험 프로그램의 차별점입니다. 예를 들어 구미쌀, 지역 포도, 마늘, 된장, 누룽지, 전통주, 지역 채소, 전통시장 먹거리. 이런 지역 자원을 활용하면 교육과 판매, 관광이 함께 연결이 됩니다. 예를 들어 구미쌀을 활용한다면 누룽지 체험을 만들 수 있습니다. 쌀 이야기, 누룽지 만들기, 숭늉 시연, 포장 상품 판매로 연결할 수 있습니다. 지역 포도라면 포도 디저트나 발효 음료 체험으로 연결할 수 있으며 마늘이라면 양념장 만들기나 건강밥상 체험으로 연결할 수가 있습니다. 된장이라면 장류 비교와 쌈장 만들기 체험이 가능하며 실습으로는 우리 지역 특산품 하나를 골라 체험 프로그램으로 바꾸어 보면 좋습니다. 질문은 이렇게 던집니다. 이 특산품으로 무엇을 만들 수 있을까요? 어떤 이야기를 붙일 수 있을까요? 참가자가 가져갈 결과물은 무엇일까요? 판매나 관광으로 어떻게 연결할 수 있을까요? 지역 특산품은 체험을 지역 경제로 연결하는 다리입니다. 다음 페이지 수익 모델 개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체험 프로그램의 수익은 참가비만으로 끝나지 않아야 합니다. 확장 가능한 수익원은 다양합니다. 체험비, 키트 판매, 기념품 판매,
포장 상품 판매, 단체 강의, 온라인 강의, 관광 코스, 정기 클래스, 기업 연수, 기관 위탁 교육. 예를 들어 김치 체험을 운영한다면 참가비 외에도 김치 키트, 추가 포장 김치, 김치 양념장, 레시피북을 판매할 수 있습니다. 누룽지 체험이라면 체험비 외에 누룽지 세트, 숭늉컵 키트, 선물용 패키지를 판매할 수 있습니다. 전통 다과 체험이라면 차와 한과 세트, 다식 만들기 키트, 선물용 보자기 포장 상품으로 확장할 수 있습니다. 체험 프로그램은 한 번의 행사가 아니라 상품 구조로 생각해야 합니다. 체험비는 시작이고 키트와 기념품, 단체 교육과 관광 연계가 수익을 넓힙니다. 다음 페이지에서는요. 브랜드화 전략, 프로그램도 이름이 있어야 팔린다 라는 체험 프로그램 브랜드화 전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체험 프로그램도 이름이 있어야 팔립니다. 그냥 누룽지 체험보다 구미 바삭 누룽지 체험 교실이라고 하면 훨씬 기억에 남습니다. 그냥 비빔밥 만들기보다 오방색 비빔밥 클래스라고 하면 교육적 의미가 드러납니다. 브랜드에는 다음 요소가 필요합니다. 이름, 슬로건, 대표 사진, 후기, 반복 가능한 운영 매뉴얼, 신청 안내문, 가격표, 결과물 사진. 예를 들어 프로그램 이름을 만들 때는 지역, 음식, 경험이 들어가면 좋습니다. 구미 바삭 누룽지 체험교실, 오방색 비빔밥 클래스, 전통시장 막길 투어, 장독대 발효학교, 가족 김치 클래스, 한옥 다과상 체험. 이름이 생기면 홍보가 쉬워지고 반복 운영이 가능해지고 기관 제한도 쉬워집니다. 프로그램도 하나의 브랜드입니다. 자, 이제 다음은 우수 사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치 클래스의 성공 요소를 살펴보겠습니다. 성공적인 김치 클래스에는 몇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쉬운 설명, 위생적인 공간, 사진이 예쁜 결과물, 포장 가능성, 문화 해설, 외국어 안내, 매운맛 조절, 알레르기 안내. 김치 클래스는 참가자가 직접 만든 김치를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만족도가 높습니다. 결과물이 분명하고 사진도 잘 나오고 한국 문화를 대표하는 음식이라는 상징성도 큽니다. 하지만 성공하려면 운영이 정돈되어야 합니다. 재료가 깔끔하게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강사의 설명이 길지 않아야 합니다. 실습 시간이 또 충분해야 합니다. 보관법을 반드시 안내해야 합니다. 수업에서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왜 이 김치 클래스의 만족도가 높았을까요? 우리 수업에 적용할 수 있는 요소는 무엇일까요? 외국인 대상이라면 무엇을 더 보완해야 할까요? 우수 사례를 보는 이유는 따라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성공의 구조를 배우기 위해서입니다. 자, 다음 페이지에서는 우수 사례 계속해서 나가는데요. 시장 투어, 또 체험을 결합한 우수 사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시장 투어 후 장보기 재료로 간단한 재료
간단한 음식을 만드는 프로그램은 현장성과 참여도가 높습니다. 흐름은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시장 투어, 장보기, 조리, 시식, 후기 작성. 예를 들어 시장에서 나물과 김, 밥 재료를 구입한 뒤 미니 비빔밥을 만들 수 있습니다. 또 시장에서 뜻과 고추장, 어묵을 구입한 뒤 떡볶이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김치 재료를 찾아보고 김치 해설문을 작성하는 활동도 가능합니다. 시장 투어의 장점은 살아있는 이야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상인의 이야기, 가격표, 냄새, 골목, 시식, 사람들의 움직임, 이 모든 것이 교육 자료가 됩니다. 시장 투어와 체험을 결합하면 현장성과 기억이 훨씬 강해집니다. 다음 페이지에서는 체험 프로그램, 나만의 체험 프로그램 기획, 실습 과제를 안내하겠습니다. 오늘의 과제는 나만의 K푸드 체험 프로그램 기획입니다. 학습자는 2시간짜리 K푸드 체험 프로그램을 하나 기획합니다. 포함할 대상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상, 또 목표, 메뉴, 준비물, 시간표, 안전관리, 홍보 문구, 평가 방법. 예를 들어 꾸미 누룽지 숭늉 체험을 기획한다면 이렇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대상, 시니어와 가족 참가자. 목표, 누룽지와 숭늉의 쌀 문화를 이해하고 직접 체험한다. 메뉴는 누룽지, 숭늉, 쌀 간식. 준비물, 누룽지, 뜨거운 물, 컵, 집게, 포장 용기. 시간표는 도입 10분, 이야기 20분, 시연 10분, 체험 40분, 시식과 발표 30분, 정리 10분. 안전관리는 뜨거운 물 화상 주의, 딱딱한 식감 안내. 홍보 문구는 밥상 끝에서 시작되는 구수한 K 누룽지 체험. 평가 방법은 만족도 질문 5개. 제출물은 프로그램 기획서 1장, 홍보 문구 3줄, 만족도 질문 5개입니다. 자, 다음 페이지는 발표 평가가 있겠습니다. 현장에서 말할 수 있어야 진짜 실력. 이번 페이지에서는 발표 평가를 살펴보겠습니다. 조별로 프로그램 기획안을 5분 발표합니다. 발표자는 단순히 종이를 읽는 것이 아니라 강사처럼 설명해야 합니다. 우리 조는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비빔밥 체험 프로그램을 기획했습니다. 목표는 비빔밥을 만들고 한국의 조화 문화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안전관리는 매운맛 선택과 알레르기 안내를 중심으로 준비했습니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말해야 합니다. 다른 학습자는 평가표에 따라 피드백을 제공합니다. 평가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상 즉학성, 또 운영 가능성, 안전관리, 창의성, 발표력. 발표 평가는 실전 훈련입니다. 현장에서 말할 수 있어야 진짜 실력입니다. 지도사는 기획만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기획을 사람들에게 설득력 있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54페이지 다음 페이지에서는요. 예상 문제, 자격시험 대비 예상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K푸드 체험 프로그램 설계 시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일단 해설을 먼저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체험 프로그램은 누구를 대상으로 하느냐에 따라 내용이 달라집니다. 아동, 외국인, 시니어, 기업단체는 모두 목적과 관심사가 다르기 때문에 대상자 분석이 먼저입니다. 자, 두 번째 문제입니다. 위생관리 항목이 아닌 것은 무엇입니까? 했습니다. 자, 위생관리, 위생에 관한 이야기겠죠. 손을 씻는다든지 도구를 소독한다든지 유통기한을 확인한다든지 이런 거는 모두 위생관리에 해당이 되겠죠. 사진보정이라는 4번 답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손 씻기, 도구 소독, 유통기한 확인은 모두 위생관리에 대한 항목이면서 사진 보정은 어디에 들어갈까요? 그렇죠. 홍보 자료 관리와 관련될 수 있지만 위생관리 항목은 아닙니다. 자, 문제를 풀 때는 정답만 맞히는 것이 아니라 왜 그 답인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이제 다음 페이지에서 종합 정리 들어가도록 해보겠습니다. 좋은 체험은 음식을 기억으로 바꾼다. 이제 13차시 강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K푸드 체험 프로그램 운영법을 배웠습니다. 오늘의 핵심. K푸드 체험 프로그램은 음식 지식을 전달하는 것을 넘어 학습자가 직접 경험하고 말하고 나누고 다시 활용하게 만드는 교육입니다. 김치 체험은 발효와 공동체를 몸으로 배우게 합니다. 비빔밥 체험은 조화와 균형을 손으로 이해하게 합니다. 전통 다과 체험은 여유와 접대 문화를 느끼게 하며 장류 체험은 발효의 깊은 맛을 감각으로 배우게 합니다. 시장 투어는 현장을 교실로 바꿉니다. 농촌 체험은 밭에서 밥상까지 이어지는 음식의 길을 보여주며 푸드 관광은 음식을 여행 코스로 확장합니다. 또 우리는 안전관리, 위생관리, 재료 준비, 예산기획, 홍보 전략, 참가자 모집, 만족도 조사, 프로그램 평가, 브랜드화 전략까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핵심 문장입니다. 좋은 체험은 음식을 기억으로 바꿉니다. 그리고 K푸드 문화 지도사의 역할은 바로 그 기억을 설계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과제를 안내하겠습니다. 우리 지역 K푸드 체험 프로그램 1개를 완성해 다음 차시에 발표합니다. 과제에는 다음 내용을 넣어주세요. 프로그램명, 대상, 목표, 메뉴, 준비물, 시간표, 안전관리, 또 홍보 문구, 만족도 질문. 여기에 대한 기대 효과는요. 예를 들어 꾸미 바삭 누룽지 체험교실, 오방색 비빔밥 클래스, 전통시장 막길 투어, 김치와 김장 문화체험처럼 구성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